우리가 유한군의 성질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자로 군 이론을 일단 매듭 짓고 표현 이론으로 넘어갈 계획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따라와 주세요. 오늘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전반부의 대표 개념은 켤레류이고 후반부의 대표 개념은 정규 부분군인데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켤레류 및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해 봅시다. 켤레류는 나중에 표현 이론 공부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켤레류를 정의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먼저 켤레 연산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군 G의 원소 A를 먼저 골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소 X를 골라요. A는 켤레 연산의 객체가 되고 X는 켤레 연산의 주체 역할을 할 거예요. X에 의한 켤레 연산은 원소 A를 x 곱하기 a 곱하기 x의 역원으로 보내는 일종의 함수예요. 자, 이제 x는 고정한 채로 모든 가능한 a를 다 고려하면 켤레 연산 함수 phi x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군 G인 함수가 되겠죠. 그냥 함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는 자기 동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따져보면 되는데요. 첫째, 켤레 연산이 곱셈 규칙을 보존하느냐, 즉 준동형사상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봐야 하고요. 둘째, 켤레 연산이 역함수를 허용하는가를 보면 돼요. 간단한 계산을 조금씩만 해보면 두 가지 모두 잘 성립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켤레 연산으로 정의된 자기 동형사상을 내부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요. 내부 자기 동형사상이 아닌 동형사상은 외부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켤레 연산을 활용해 켤레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요. 군 G의 원소 A, B가 있을 때 적당한 X에 대해 원소 A의 켤레 연산 결과가 원소 B와 같으면 A는 B와 켤레 관계에 있다 라고 정의해요. 이 정의가 우리가 전에 공부한 동치 관계의 세 가지 기본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째, 반사 성질은 X자리에 항등원을 대입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대칭 성질은 x와 x의 역원 둘의 역할을 맞바꾸면 확인할 수 있고요. 셋째, 전이 성질은 두 원소의 곱의 역원에 관한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켤레 관계도 동치 관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일반적으로 동치 관계로부터 동치류를 정의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켤레류 개념을 드디어 정의할 수 있겠네요. 간단히 한 줄로 적으면 켤레류의 정의는 여기 적은 것과 같이 되고요. 켤레류의 예시를 조금 들어보죠. 군 G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등원 2의 켤레류는 자기 자신 하나로만 이루어져요. 만약에 G가 가환군이면 G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A의 켤레류는 A 자기 자신만 포함해요. 그렇다면 뭔가 당연하지 않은 예시는 비가환군 중에서 찾아야겠죠. 예, 우리의 오랜 친구 순열군 S3을 다시 한번 활용해 줍시다. 우리가 전에 S3의 원소들을 주기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항등원 E, 주기가 2인 원소 BDF, 주기가 3인 원소 AC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했었던 것 기억하나요? 켤레류 분류 결과랑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예,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켤레 연산이 동형사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켤레류에 속하는 원소들은 모두 같은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켤레 연산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중심화군, centralizer라는 거예요. 우선 군 G의 원소 A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원소 A에 해당하는 중심화군 C 아래첨자 A는 원소 A와 서로 가환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에요. 앞에서 배운 켤레 연산 개념을 활용하자면 A에
x에 의한 켤레 연산을 가했을 때 그 결과가 a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x들을 모두 모아 만든 집합이에요. 이 집합의 이름이 그냥 중심화 집합이 아니라 중심화 군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집합이 군 주위의 부분군을 이루기 때문이죠. C 아래점자 A의 원소 두 개를 골라서 곱을 취하면 그 결과도 다시 중심화군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중심화군의 정의만 활용해서 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중심화군의 예시를 하나만 들까요? 예, 또 나왔어요. 순혈군 S3. 항등원의 중심화군은 당연히 군 전체가 되고요. 원소 A와 C는 중심화군을 공유하고 원소 B, D, F는 각자 다른 중심화군을 가져요. 중심화군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름은 중심, 센터인데요. 중심의 정의는 간단해요. 주위의 모든 원소와 가환인 원소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에요. 여기 중심의 정의를 수학 기호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줄은 방금 말한 내용을 고스란히 기호로 옮긴 거고요. 둘째 줄은 첫째 줄에서 우변 오른쪽에 있던 x를 좌변으로 옮긴 거고요. 셋째 줄은 앞 페이지에서 공부한 중심화군의 정의를 빌려와서 살짝 다른 느낌으로 다시 적어준 거예요. 중심 C도 중심화군과 마찬가지로 군 주위의 부분군을 이루는데요. 증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중심의 예시를 몇 개 들어보죠. 먼저 G가 가환군이면 어차피 모든 원소들이 서로 가환이니까 중심은 G 전체가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사원수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짐작한 대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원소들 두 개가 중심을 이루어요. 중심의 예시로 써먹기에 우리가 늘 사용하던 순열군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n이 3 이상이라서 순열군 Sn이 비가환군이 되면 그 중심은 항상 항등원 하나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영상의 전반부의 마무리는 중심화군과 켤레류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죠. 군의 원소 A를 하나 골랐을 때 A의 켤레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원소는 몇 개일까요? 여기 A의 켤레류의 원소 후보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A를 X로 켤레 연산한 것, 다른 하나는 A를 Y로 켤레 연산한 것. X와 Y를 어떻게 골랐느냐에 따라 켤레 연산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두 결과가 같다고 놓고 양변 왼쪽에 X의 여권을 곱하고 양변 오른쪽에 Y를 곱하면 X 여권 곱하기 Y가 A와 가환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X 여권 곱하기 Y가 A의 중심화군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잉여류의 일반적인 성질을 떠올려 보면 X 여권 곱하기 Y가 C 아래점자 A에 속한다는 말은 곧 중심화군 C 아래점자 A에 관한 X 잉여류와 Y 잉여류가 서로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즉, A의 켤레류의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A의 중심화군 C 아래점자 A의 서로 다른 잉여류의 개수를 세는 문제와 같다는 걸 보였어요. 여러분들 잉여류의 개수 하면 떠오르는 정리 하나 있죠? 예, 라그랑주 정리. 맞아요. 라그랑주 정리를 가져다 쓰면 켤레류와 중심화군의 잉여류 사이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하나 적을 수 있어요. 이 식이 말이 되는지 감을 익히기 위해 앞에서 미리 계산해 둔 순열군 S3의 예시를 가져와 보면 역시나 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것으로 전반부가 끝이 났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은
정규 부분군 normal subgroup이에요. 방금 전에도 라그랑주 정리를 한번 가져다 쓰긴 했지만 라그랑주 정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군 주위에 부분군 H가 있을 때 H의 잉여류들은 모두 크기가 H의 차수와 같아요. 그러려면 H의 차수가 G의 차수의 약수가 되어야 하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G의 모든 원소를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 나열할 수 있어요. 가장 윗줄은 부분군 H의 원소들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줄에는 H의 잉여류들이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군 G가 가환군일 때는 소위 목군이라는 걸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목군은 코션트 그룹 또는 팩터 그룹의 번역인데요. 목군의 기본 아이디어는 잉여류들 사이의 연산을 정의하자는 거예요. 가환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곱셈 대신 덧셈 표기법을 쓰기로 해요. 여기 셋째 줄에 적어 놓은 것처럼 A 잉여류에서 원소 하나, B 잉여류에서 원소 하나를 뽑아서 더해주면 그 결과는 A 플러스 B 잉여류의 원소가 되겠죠. 각 잉여류들에서 정확히 어떤 원소를 뽑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잉여류들 사이의 연산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목군은 잉여류들을 원소로 하는 군이고 목군의 차수는 라그랑주 정리 배울 때 나왔던 G 안에서의 H의 지표와 정확히 같아요. 가환군의 목군의 예시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사용해 왔던 모듈로 덧셈이 예시가 되거든요. 군 G를 정수로 잡고 부분군 H를 3의 배수로 잡으면 H 자신을 제외한 잉여류가 2개가 생기고요. 잉여류들 사이에 성립하는 연산은 우리가 전부터 모듈로 3 덧셈이라고 불렀던 것과 정확히 같고요. 그러면 목군은 다름 아닌 순환군 Z3와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목군 G 나누기 H는 일반적으로 G의 부분군을 이루지 않아요. 모듈로 3 덧셈만 봐도 목군에는 주기가 3인 원소가 있는데 정수 전체에는 그런 원소가 없으니까 부분군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방금 든 예시에서 군 G와 부분군 H가 유한군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조금 신경 써서 유한군 범위 안에서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역시 잉여류 설명할 때 들었던 예시인데요. 순환군의 차수가 소수가 아니면 금방 목군의 예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 하나. 목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군 G가 직접 곱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 위에 적은 예시 무리에서 K와 M이 서로 다른 소수이면 목군 관계를 뒤집어서 직접 곱 형태로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K와 M에 대해서는 직접 곱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곧 정식으로 소개할 정규 부분군 개념은 목군 개념을 비가환군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비가환군의 잉여류들 사이에 연산을 정의하려고 시도해 봅시다. A 잉여류의 원소와 B 잉여류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항상 AB 잉여류의 원소가 나올까요? 비가환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간단한 예시로 순환군 S3의 원소 중에서 주기가 2인 원소 B가 생성하는 부분군을 들 수 있어요. 이 부분군으로부터 잉여류들을 만들어낸 결과는 왼쪽에 적은 것과 같은데요. A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 F와 C 잉여류에 속하는 원소 D를 뽑아서 곱한 결과는 A 곱 C에 해당하는 잉여류의 원소가 아니죠. 방금 본 발례를 참고로 삼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부분군 H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목군 G 나누기 H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정규 부분군의 정의가 됩니다. 정규 부분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분군 대문자 n의 임의의 원소 소문자 n과 전체 군 G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 곱하기 n 곱하기 x 여권이 항상 부분군의 원소가 되면 이 부분군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불러요. 말을 살짝 바꾸면 모든 켤레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 부분군 대문자 n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정규 부분군과 목군의 관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죠. 부분군 n의 잉여류 두 개를 고르고 x 잉여류, y 잉여류라고 불러요. 각각의 잉여류에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곱해요. 그 결과가 x곱 y 잉여류에 속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여기 오른쪽 계산을 자세히 보면 n2와 y 사이에 x 여권 곱하기 x를 끼워 넣었고요. 정규 부분군의 정의에 따라 x, n2, x 여권을 제3의 부분군의 원소인 n3으로 치환을 했어요. 이런 계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부분군 대문자 n이 정규 부분군이면 목군이 잘 정의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투자하면 그 역도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정규 부분군의 예시를 몇 개 들어보죠. 별로 재미는 없지만 나름 중요한 예시로 항등원 하나로만 이루어진 자명군과 G 전체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이 둘을 제외한 정규 부분군을 진 정규 부분군 또는 정규 진 부분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앞에서 공부한 중심, 센터도 쉽게 정규 부분군 조건을 만족하죠. 유한군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보면 제가 틈만 나면 언급했던 행렬군 SU2와 SO3 사이의 관계도 목군 개념의 좋은 예시가 돼요. 마지막 예시로 우리의 친구 S3을 다시 소환해 보죠. 앞에서 반례를 들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차수가 3인 순환군을 부분군으로 택해요.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이 부분군은 정규 조건을 잘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분군 자신 이외의 잉여류는 딱 하나 있고요. 목군은 원소가 두 개인 군이니까 순환군 C2와 동형이 되죠. 이 예시에서도 전체 군을 직접 곱 형태로 다시 쓸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규 부분군의 정의를 기술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왼쪽 잉여류와 오른쪽 잉여류가 같은 부분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부 자기 동형사상에 대해 불변인 부분군이에요. 증명은 둘 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약간의 계산만으로 금방 증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정규 부분군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단순군, 심플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명군과 자기 자신 이외의 진짜 정규 부분군을 허용하지 않는 군을 단순군이라고 불러요. 이 수업에서 제대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수학자들 말에 따르면 유한단순군은 모든 유한군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유한군을 분류하는 문제는 모든 유한 단순군을 분류하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유한 단순군의 분류 문제는 군 이론이 처음 도입된 19세기 초부터 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발전을 거듭했고 1980년대에 거의 다 풀렸는데 증명에 조금 남아있던 빈틈이 완전히 메워진 시점은 2004년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 정말 대단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총 4개의 영상을 통해 주로 유한군을 중심으로 가끔 유한군을 벗어나면서
군 이론의 기초를 다졌어요. 군 이론도 더 깊이 파고들면 한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군 이론이 아니라 표현 이론이니까 아쉽지만 군 이론과 잠시 이별하고 다음 시간에는 표현 이론 공부를 시작할게요. 혹시라도 군 이론 지식이 모자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